공동주택의 관리 총이익은 0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부과하는 방법은 정산제와 예산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 관리비용은 정산제로 부과를 하든 예산제로 부과하든, 그죠? 관리비용은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입니다. 쓴 돈인 거죠. 관리사무소가 쓴 돈이고, 우리는 관리사무소가 쓴 돈만큼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수익은 관리비 수익 하나, 나머지 수익은 관리비 수익 이외의 수익은 다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말하자면 쓰는 돈입니다. 쓴 돈. 쓴 돈인 거죠. 그리고 관리수익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돈인 거죠. 부과하려는 돈입니다. 부과하려는 돈. 이 둘은 같아야 된다입니다. 그래야만 관리총이익은 0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가 회계 따로 그죠? 회계 따로 부가 수납 따로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회계 따로 부가 수납이 따로인데, 즉 우리는 관리비용을 쓰면, 관리비용을 회계 처리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과는 무조건 매월 단위로 관리비 부과 명세서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의 장부에 근거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거죠. 즉,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에 근거해서 부과한다. 근데 이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를 작성할 때, 즉 부과 방법은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를 작성할 때 쓴 돈을 다 넣어서 작성하느냐, 정산제입니다. 정산제. 쓴 돈을 다 넣어서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를, 우리 아파트가 관리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이 돈을 다 모아서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정산제 부과입니다. 정산제로 부과하면 매달 관리비용을 회계 처리하고 그만큼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의 관리비용과 관리수익은 같아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매달의 관리총이익은 0입니다. 즉 관리사무소는 정산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 매달 국토부가 지향하는 업무 방향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주택 회계의 목적이 관리비의 적정 부과인데, 적정 부과의 의미 안에는 균등 부과의 의미가 강하다. 균등 부과, 매달 돈을 쓰고 쓴 만큼 부과를 하겠다는 것은 쓴 돈의 변동을, 그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는 관리비를 부과할 때 정산제 말고, 쓴 거 말고 너들이 예산을 짜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짜는 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고 매달 회계의 기초로부터, 그죠, 1개월 이내에 우리는 예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짜고, 그죠, 각각의 예산 항목에 대하여 12달로 나누어서 매달 부과하여라가 예산제입니다. 즉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작성할 때 예산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예산에 근거해서.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돈은 그냥 쓰고, 그죠? 쓴 돈을 회계 처리하고, 부과는 예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의 매달의 관리 비용과 매달의 실제로 쓴 돈인 관리 비용과 예산에 의해서 부과하는 관리 수익이 매달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매달 같을 수는 없다고요. 매달. 그렇지만 공동주택도 회계기간은 1년입니다. 즉 국토부는 매달의 관리 총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는 한 달에 한 번 부과하지만, 그죠, 관리 총이익은 회계기간 단위의 관리 총이익은 말하자면
연단위의 회계기간 단위의 관리총이익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토부 입장입니다. 국토부 입장. 즉 그래서 우리는 자 보겠습니다. 정산제를 다른 표현으로 월별 정산제, 매달 국토부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 예산제라면 매달의 관리비용과 관리수익은 같지 않지만 연 단위로는 회계기간 단위로는 같아야 된다가 연간 예산제입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제로 부과를 하던 정산제로 부과하던 회계기간의 기초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죠? 세입과 세출과 세입에 대한 예산서를 승인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이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세출 세입 결산서를 매 분기 말일자로 입대위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감사는 검토하고 공개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 정산제로 부과를 하던, 예산제로 부과를 하던 세출 세입 예산서를 승인받아야 되고 분기 말일자로 세출 세입 결산서를 보고해야 되는 게 우리 업무입니다. 그러면 자, 당연히 예산서라는 것은 자, 우리 아파트가 쓰고 있는 모든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예산을 짜는 것이고 결산이라는 것은 이 예산 짠 거와 비교했을 때 결산 쓴 돈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서는 당연히 예산액과 실제로 쓴 돈 결산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예산과 결산이라면 무조건 둘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산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 자, 예산은 당연히 예산인 것이고 그죠? 결산액 관리사무소가 쓴 돈이 부가액인 것입니다. 쓴 돈이 부가액. 정산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 예산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결산액은 즉 관리사무소가 쓴 돈입니다. 이 돈은 결국은 부가액과 같은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의 의미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뭐 관리 주체의 판단이든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너들이 이 차이의 유용성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 나름의 판단 기준일 것이고 회계처리 기준상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업무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죠? 이 차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보겠습니다. 예산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 예산은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부가액입니다. 예산액이 부가액. 그죠? 예산액이 부가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은 관리사무소가 쓴 돈이란 말이에요. 관리사무소가 쓴 돈. 결국은 이 결산액이 관리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부가액은 관리 수익이란 말이에요. 관리 수익. 자, 당연히 그죠? 관리사무소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의 차이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0으로. 언제? 매달 아니고 뭐예요? 회계 기간별로 연간 관리총이 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예산제 부과입니다.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예산제 부과를 할 때 결산액이죠.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용, 관리사무소가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하게 쓰는 이 돈이 자 임의로 바꿀 수 없잖아요. 급여를 임의로 낮출 수도 없고 그죠?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낮출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둘을 예산액과 부가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려면 결국 뭐예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예산의 조정이. 즉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정산제로 부과했을 때 추경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굳이 큰 의미는 없지만 예산제로 부과하게 된다면 추경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추경이라는 게 더 비용을 더 늘리는 것만 추경이 아니고 비용을 줄이는 건 역시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자, 추경을 통해서 결산 기말에 12월 달에 자 보십니다. 12월 달에 부가액의 조정액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예산제 부과의 경우에 예산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2월에는 부가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차이가 0이 되도록 부가액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예산제 아파트라면 11월 달까지 관리비가 거의 똑같다가 12월에는 관리비의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산제 부과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는 회계기간 중에 추경을 통해서 12월의 관리 수익의 부가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부과를 할 때 아파트가 부과 방법을 예산제로 하든 정산제로 하든 무조건 회계기간 단위의 관리총익은 0이어야 된다. 정산제라면 당연히 매달 돈을 쓰고 그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매달 관리총익이 0이지만 예산제라면 그죠? 자, 돈은 그냥 쓰고 부과는 예산에 근거해서 12달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으면 안 된다. 정산제는 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있어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산제는 정산제, 부관리수익 부가액과 결산액이 예산과 결산액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0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월의 부과를 통해서 0을 만들고 12월의 부가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기간 중에 2차례 정도의 추경을 받는